혹시 2016년 미국 대선 기억나세요? 그때 진짜 거의 모든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길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허경영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합니다. 힐러리가 되면 오히려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거죠.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이었어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시점이에요. 이 말을 언제 했냐면요.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에서도 막 헤매면서 그냥 별난 아웃사이더 취급받을 때였어요. 대부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가능성을 도대체 어떻게 내다본 걸까요? 반면에 트럼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는 트럼프를 정치인이 아니라 아주 철저한 장사꾼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처럼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할 사람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맨날 좀 황당한 공약만 외치던 사람이 어떻게 국제정세의 판을 이렇게 날카롭게 읽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그냥 기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선지자일까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언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그의 다른 놀라운 예언들 한번 몇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게 바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예언입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가 아니라 임기 중에 엄청난 촛불 시위와 혼란 때문에 하야 요구를 받게 될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측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뒤에 우리나라는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겪게 되죠. 시간을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그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정치적 위기까지 예언했습니다. 취임하고 딱 2년 안에 탄핵 사태가 터질 거라고 정확한 시점까지 콕 집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 실제로 일어났죠. 당시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되면서 그래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대체 뭘까요? 그가 주장하는 IQ 430 덕분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통찰력일까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이 자료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정확도만큼은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패턴이 그냥 미래 예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는 다들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비웃었던 그의 정책 공약들로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노인 수당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분들께 돈을 주자. 이 제안 당시에는 나라 망하게 할 일이냐 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엄청 비판받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에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똑같은 정책이 국가제도가 됐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더 파격적이었죠. 결혼하면 1억 원, 아이 낳으면 3천만 원. 정부가 개인의 삶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는 생각, 그때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물론 아직 국가 전체 정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소멸 위기 앞에서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내걸고 있잖아요. 그가 십수년 전에 툭 던졌던 아이디어가 지금 현실 정치의 대안이 되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사례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금 주는 거, 심지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기록 같은 걸 빼는 것까지요. 이 모든 게 한때는 그냥 허경영표 공약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이 되거나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죠. 그럼 이런 정책에 들어가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그 핵심 주장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방자치 선거랑 의회를 싹 없애면 거기서 무려 150조 원이라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전부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바로 이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웃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 시대가 그를 따라온다는 것. 자료에서는 이게 바로 위인들의 공통점이고 우리가 허경영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위대한 인물들은 종종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화성에 가겠다고 했던 일론 머스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다들 비웃었지만 그걸 현실로 만들었잖아요. 자료는 허경영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의 황당해 보였던 정책들이 지금 기성 정치인들의 손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는 거죠. 그의 경제 철학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대기업을 막 지원해서 그 돈이 아래로 흘러내리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들 주머니부터 먼저 채워주자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야 결국 나라 경제도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상식적인 접근인 거죠. 이 모든 예언과 정책들을 쭉 놓고 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이제 우리가 그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봐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름 돋게 맞아떨어진 예언들. 둘째, 시대가 결국 따라온 선구적인 정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오해받았던 역사 속 천재들의 사례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허경영의 외침은 그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황당한 소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나머지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선지자의 목소리였을까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